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다들 아니 그래서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교원 설명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핵심 시그널들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설명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제도는 거의 안 바뀌었고 대신 기록을 읽는 방식이 더 정교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생긴 게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대학들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그럼 가장 큰 변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보통 대입 변화라고 하면 다들 수시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는 바로 정시 전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수능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정시는 그냥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주 살짝 바뀌면서 정시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 바로 그 생기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런 역설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대학들이 수능 점수를 표준 점수가 아닌 100분위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완전히 똑같은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학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점자가 나왔을 때 최종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생기부가 된 겁니다. 이제 생기부는 더 이상 수시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죠. 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계속 나올 핵심 용어 4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생기부는 여러분의 종합 학교생활 기록부고요. 그 안에 담긴 세특은 각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아주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중심,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죠.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내용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요즘 역량 중심 평가라는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역량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생기부에서는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아니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봉사 시간을 많이 채우는 데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현실은 다릅니다. 대학은 봉사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했냐보다 어떻게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학처의 이 한마디는 정말 강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죠.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했던 과정, 어떤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세특에 기록해주지 않으면 대학은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즉, 기록되지 않은 것은 평가의 세계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특정 활동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기부는 3년 전체를 담아낸 한 편의 이야기고요. 모든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여기 아주 완벽한 예시가 있어요. 어떤 심화 과목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2학점짜리 과목을 듣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대학의 시선에서는 4학점짜리 과목을 들은 학생이 훨씬 더 강력한 관심과 헌신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이 과목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나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출결 상황, 이건 여러분의 성실성을 가장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특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3학년 2학기, 이때 잦은 지각이나 조퇴, 결석은 여러분의 학업 의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들이 진짜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최근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데이터를 보면 지금 대학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시그널을 확실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부 전형의 경쟁률은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건 상위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입장권이 된 셈이죠. 결국 실력 있는 학생들끼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이 데이터는 정말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지원자 중에서는 약 10%였는데 최종 합격자 중에서는 거의 20%에 달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학이 단순히 성적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으로 공부했는지 그 맥락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평가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한양대학교의 이 사례는 정말 그 점을 제대로 보여주죠. 서류평가에서 96등이었던 학생이 면접 하나로 판을 뒤집고 1등으로 올라서 최초 합격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면접이 때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일 거예요. 건국대학교의 피드백을 보면 그들은 진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활동 내용을 막 화려하고 멋진 말로 꾸미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솔직하게, 때로는 조금 투박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하고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41%. 이게 성균관대학교 융합형 인재전형의 충원율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하죠.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생각할 수 있는 학생, 즉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사를 보여주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럼 어떤 최종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성공을 위한 5가지 실행 계획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5가지 최종 전략입니다. 첫째, 바뀌는 제도에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록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생기부는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설명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셋째,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면 높은 수능 성적은 기본 중의 기본 필수 입장권입니다. 넷째, 심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깊이 있는 헌신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결과 세특 기록은 고등학교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당신의 3년은 어떤 과정으로 기록될 것인가? 그 기록의 펜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장을 어떤 멋진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028년 대입의 문을 여는 진짜 열쇠가 될 겁니다.